건설 전문 변호사의 건축분쟁교실 19번째 시간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 현장 주변에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박업소는 공사 소음하고 진동 또는 문진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숙박업소가 내가 피해를 너무 많이 입으니까 공사를 중지시켜 주십시오라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면 법원에서 중지하라는 결정이 떨어질까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숙박업소뿐만 아니고 비슷한 업종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 내용은 공사 발파 소음으로 인해서 숙박업소한테 어떤 피해가 일어날까? 일반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파 소음 진동하고 그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중지시킬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러한 피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는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그 다음에 곧장 신청을 한 것이 법원에서 결정을 해줄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고 25년간 2천여 건의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등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발파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숙박업소는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일반적인 음식점도 있지만 음식점은 숙박업소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이 숙박업소는 어떤 피해가 생길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투숙객이 급감하겠지. 그죠?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그냥 가지 말고 딴 데 가자. 이렇게 투숙객이 급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 문진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어. 창문을. 추운 겨울이야 닫겠지만 그래도 추운 겨울 환기시킨다고 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봄, 가을, 여름에는 창문을 열기가 곤란해. 그래서 투숙객이 와보고 환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걸어 들어가는 투숙객 같으면 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예약을 해놓고 예를 든다면 유원지인 또는 여행지에 있는 건데 가보니까 공사를 옆에 하고 있더라. 그럼 잠을 못 잤겠다. 어떡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환불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환불 요구가 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피해가 발파 소음의 진동과 소음에 관계가 있느냐? 당연히 관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숙박업소를 방문하면 육안으로만 봐도 투숙객 감소 또는 예약자 숙박 취소 등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실제 인과관계가 있을 거라고 상식적인 생각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숙객 환불 요구도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죠. 왜 예상이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 따진다면 공사 이전과 이후의 매출 감소를 입증하여 피해 보상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요즘은 다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 다 했다 그러면 공사 이전과 이후 매출 감소가 딱 떨어지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현금으로 많이 받아가지고 세금 신고 적게 하려고 현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히려 매출 감소 부분이 입증이 안 된다. 옛날에도 적게 신고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영업금지 가처분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난감하니까 제대로 신고를 계속 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런 피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더니만 법원에서 결정을 해줄까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결정을 할지 말 때 판사님이 판단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는 공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첫째, 밤에는 잘 안 해요. 이른 아침에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하는 습관 때문에 이른 아침에는 공사를 할 수가 있지만 야간에는 안 해요. 그런데 숙박업소라는 걸 고려해가지고 이 공사업체가 이른 아침에도 안 와. 그럼 어떻게 되죠?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는 공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음이나 진동이 법에서 정하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한 그걸 근거로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쉽지가 않습니다. 소음이나 진동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몰라도 그 허용치 초과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사금지 해 주십시오라고가 쉽지가 않은 거죠. 또는
이런 발파나 이런 공사 현장은 일부 초과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초과하고 말다가 초과하다 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초과하더라도 잠시 그런 경우에는 향후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을 하면 가처분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 입은 것도 당연히 판사님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걸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이쪽도 피해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하시는 건축주나 공사업체에서는 처음부터 손해배상 협의를 하고, 그럼 조금이 손해배상 금액이 적을 수가 있어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 청구했더니만 한 3천만 원 줄 거 처음부터 1,000만 원 싸들고 가서 1,000만 원 드니까 좀 참아 주십시오 하면 1,000만 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언뜻 손해배상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로 만약 이거를 보고 계시다면 밑에 설명란 재생 목록을 클릭하면 건설 건축 분쟁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클릭하면 쭉 1강부터 보실 수가 있고, R119시조.kr에 들어가시면 이때 하단부에 건축 분쟁에 관련된 부분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